안녕하세요. 백인영입니다. 영화 소풍이 언론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 김영근 감독, 그리고 남은희 선생님, 김용욱 선생님, 그리고 유승수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영화 소풍하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자동 검색어가 바로 이명웅 씨입니다. 지금 언론 시사회에서도 이명웅 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 기자들의 큰 관심은 뭐냐? 이명웅 씨의 모래알갱이가 어떻게 OST에 깔리게 됐는지, 또 우리 배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소풍에 관계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명웅 씨의 참여로 이 영화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곡을 영화에 넣은 이유, 그리고 김용욱 씨가 이명웅 씨 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명웅 씨 노래가 나온 소감 듣고 싶다.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자, 이 감독이요, 김영근 감독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이 본인이 만든 이 영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 관심인데 이명웅 씨의 OST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멋쩍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이 감독이 예상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자, 김영근 감독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영화가 80대 배우들이 나오는 80대 삶을 다룬다. 그래서 이 영화 음악을 사용할 때 좀 아이러닉한 음악들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음악 감독이 영화 음악을 보사노바 풍의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풍의 음악을 제안을 해서 그 음악이 신선하게 다가와서 실제로 그런 음악을 영화에 쓰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는데 정말 뭔가 부족한 느낌, 뭐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영화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위로의 의미도 될 수 있고 희망의 의미도 될 수 있고 포근함의 의미도 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의 곡이 필요한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로 의미 있는 곡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웅님의 곡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바랄 수가 없는 환경. 왜냐면은 이명웅 씨 같은 분의 그 곡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 곡 사용료를 어마무시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웅 씨의 곡은 그냥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감생신 그러기만을 바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음악을 강변 편집실을 가다가 듣게 된 겁니다. 라디오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음악 감독이 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이거다. 진짜 우리 영화에 반드시 필요한 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참 이게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부분도. 제작진이 모여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웅 씨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썼대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영화를 찍었고 또 우리 영화에는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우리는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 정도 돈밖에 없으니 제발 우리 영화에 정말 마침표를 찍어다오. 제발 우리 영화에 좀 힘을 보태다오. 정말 의미가 있는 영화다. 이명웅 씨를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명웅 씨가 오케이, 흔쾌히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전 음원 저작권료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주지 마시고 기부를 해주세요라고 이명웅 씨 쪽에서 피드백이 온 겁니다. 이 감독과 이 배우들이 얼마나 이명웅 씨의 참여 소식을 알고 기뻐했는지 말이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이 감독이 얘기합니다. 이 김영근 감독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웅 씨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웅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또 김영욱 씨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에 임영웅 씨의 OST가 쓰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김영웅 씨가 아 대박! 정말 이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김영웅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김영웅 씨 버전입니다. 우리 음악 감독이 내가 임영웅 씨한테 부탁을 좀 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난 하지 않았다. 우리 제작진이 임영웅 씨에게 부탁을 했고 또 허락을 받아냈다. 굉장히 악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저예산 영화잖아요, 소풍이. 그러니까 이 보통 상식선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음원 저작권료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웅 씨는 이런 얘기합니다. 임영웅 씨 행사를 잘 뛰지도 않지만 행사를 뛰어도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받는 그런 가수인데 아마 우리 쪽에서 한 제안이 어림도 없는 조건이었을 거다. 그래서 영화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임영웅 씨의 팬인데 여기에 음악까지 깔면 정말 너무너무 멋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이 나문희 씨에게 또 질문이 갔어요. 나문희 씨 뭐를 했죠? 호박고구마 편지 보냈잖아요. 그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문희 씨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임영웅의 스페이스라는 코너가 있더라. 그래서 나도 임영웅 씨 콘서트 보고 싶어서 갔고 마치 그 코너에 편지를 내가 썼다. 소풍의 음악도 선사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 콘서트 너무 가고 싶었다. 근데 2차조차 조심스러워서 못 가고 있는데 내 사연이 채택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이 노래, 특히 아버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임영웅 씨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서 나는 감탄했다. 그러면서 나문희 씨가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그 노래 들어봐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추천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만큼 나문희 씨가, 클래식을 좋아하는 나문희 씨가 이번에 임영웅 씨의 콘서트에 와서 그냥 흠뻑 빠져간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웅시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감동 깊게 보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옥 씨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도 몰랐다. 호박고구마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 사연 듣는데도 그게 나문희 씨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가 나문희 씨를 비치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나문희 씨도 그 사연이 채택될 거라고는 몰랐다. 그리고 임영웅 씨도 그 사연의 주인공이 나문희 씨라는 사실을 몰랐다. 모두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들 몰랐던 사연이 있었고요. 자, 소풍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개봉할 건지, 어느 영화관에서, 몇 개관에서 개봉할 건지가 좀 있으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영화 개봉 일주일 전에 그게 결정이 나니까 아마 2월 초쯤이면 그 개봉관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소풍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지금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1Q60이라는 채널 있는데 여기에서 임영웅 씨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임영웅 씨가 어떻게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또 임영웅 씨가 음원 성적은 어떻고 음반은 또 어땠고 우리 영웅 시대가 어떻게 임영웅 씨를 사랑하고 임영웅 씨의 이 콘서트 문화 그리고 임영웅 씨의 가수로서의 평가 뭐 등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인상 깊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Q60의 이 제작진이 임영웅 씨의 콘서트 현장에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장 안의 내부를 고향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요. 쉼터를 봤습니다. I'm Here로 스테이션을 또 가서 이렇게 우리 팬분들께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도 촬영을 해갔고요. 자녀존이라고 여기 썼는데 자녀존도 이렇게 봤고요. 따뜻하고 넓은 대기 공간, 다양하고 편안한 이벤트 존, 그리고 지금 스태프들이 임영웅 씨 팬분들에게 사진 찍어주는 그 모습의 현장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정말 아주 다양한 동작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진심을 다해서 사진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스태프들이 배려를 해주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나오고요. 그 중에 이 한 스태프에게 또 인터뷰를 청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스태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임영웅 씨, 즉 물고기 뮤직 컴퍼니에서 이 스태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어떤 걸 부탁했느냐.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존중한다는 의미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명식 콘서트에서 바로 무엇보다 최대한 친절하게, 항상 친절함을 원한다. 그리고 이명웅 팬분들은 굉장히 자상하다,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솔직히 일할 때 저도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좀 편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태프에게 이명웅 씨가 바라는 점, 제발 친절해다오. 그리고 우리 팬분들에게 함부로 호칭을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꼭 불러다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팬들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명웅 씨는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바로 음악평론가 임희윤 씨에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말인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는 아직 이명웅이 국민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잘 나가다가 이 부분에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도대체 국민가수란 기준이 뭘까? 국민가수란 기준이 여러분들 뭡니까?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웅 씨 전 세대 설문조사 하면은 10대부터 60대까지 이명웅 씨는 진짜 순위 안에 한 10위권 안에 다 듭니다. 더더군다나 30대부터는 탑5 안에 다 듭니다. 그렇게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가수가 이명웅 씨밖에 없죠. 그런데 왜 국민 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 근거가 조금 좀 아쉬웠어요. 약간 샤이 어웨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의 이 선입견, 트로트 가수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 팬덤을 조금만 벗어나도 많은 분들이 이명웅 가수를 트로트 가수로 인식하고 있고 트로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세대는 아직도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이명웅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요. 이 젊은이들 20대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제 활동 반경이요. 홍대, 합정, 망원, 상수 이쪽이에요. 젊은 층이 다 이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식당에 가도 젊은 층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도 이명웅 씨의 노래가 그렇게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의 사인 여기저기 홍대, 합정, 상수에는 이명웅 로드입니다. 그만큼 젊은 층에서도 이명웅 씨를 좋아하고 젊은 층의 수요가 엄청 많은 곳에서도 이명웅 씨의 노래와 존재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도로 하는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명웅은 국민 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 말이 정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분의 얼굴이 되게 못생겨져 보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다면 되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국민 가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국민 가수라고 생각하는 그 가수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도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명웅 씨가 단연 국민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화시켜서 생각해 봐도 이명웅 씨가 국민 가수가 아니면 과연 누굽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명웅 씨가 국민 가수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 자, 발라드, 재즈, 힙합, 모던록, 브리팝 등 이명웅 씨가 모든 장르를 다 부른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국민 가요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알만한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국민 가요다. 그게 바로 국민 가수다. 사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40대, 50대, 60대가 알까요? 대표곡 알까요, 여러분? 이명웅 씨 곡을 할까요? 방탄소년단 곡을 할까요? 스트레이트 키즈 노래를 알까요? 아이유 노래를 전 세대가 알까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 현실을 저는 오히려 이분이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핑크? 뉴진스가 국민 가수입니까? 멜론 음원 차트만 봐도요. 이 트렌드와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다 아이돌 편향이고 아이돌 중심인데 그 가운데서 솔로 가수로서 다양한 장르로
소화하면서 20곡 넘게 등록돼 있는 사람이 이미영 씨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제가 좀 아쉬움을 얘기했고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또 이미훈 평론가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생각은 자유인데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강심장에 나온 궤도 씨가 또 이명웅 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딜 가나 이명웅 씨와 친하다고 자랑을 하는 궤도 씨입니다. 그리고 또 전현무 씨한테 이명웅 씨 팔아서 접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김지민 씨가 눈이 그냥 튀어나올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그 이명웅 씨하고 궤도가 친하다고 깜짝 놀라죠. 궤도랑 이명웅 씨 친하다는 이야기에 지금 심진아 씨하고 김지민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있고요. 어떻게 친해졌는지 얘기를 하죠. 이명웅 씨하고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계기는 이명웅 씨가 나이가 하고 있는 컨텐츠를 열심히 보는 구독자다. 그리고 과학을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명웅 씨하고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고 그리고 이명웅 씨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사람들이 궁금해 죽겠습니다. 궤도랑은 어떤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친하다고 하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본인이 휴대폰이 없어서 이명웅 씨 폰에다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이명웅 씨가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형, 빨리 같이 밥 먹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단골집이 생겼고 항상 이 비밀 장소에서 둘이 과학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지민 씨가 언제 어디서 먹냐 질문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궤도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비밀, 말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김지민 씨가 무안해하면서 빵 터졌죠. 그리고 전현무 씨도 자신과의 밥 먹자는 약속을 지켰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문세윤 씨가 전현무 씨한테 혹시 이명웅 씨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연락한 거 아니냐라고 던졌고 전현무 씨가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전현무 씨의 목적은 궤도 씨랑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명웅 씨하고 친해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명웅 씨가 출연하지 않았어도 이명웅 씨의 이야기는 거의 매일 예능을 뒤덮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 씨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미있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